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인 고전익기에서는 수능 국어 1등급 받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러 왔습니다. 수능 국어 1등급의 어떤 실질적 확률이나 그 1등급을 맞기 위한 어떤 전체 과정의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어머님들이 이건 다시 태어나야 되냐, 아니면 뭐 집을 팔아도 국어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수능 국어 1등급이라는 어마어마한 넘사벽, 그리고 2등급까지 그것을 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이 진짜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제대로 시기마다 해야 되는지 썰을 좀 풀어드리러 왔습니다. 일단 초중고 시기의 로드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고전 강독을 토대로 놓았던 것은 텍스트의 심리적 거리감,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어려운 책이다, 조금 복잡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완역본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의미 있게 곱씹어 읽는 이 고전 읽기를 통해서 낯선 어휘나 문장이나 내용에 대한 저항감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책을 좋아한다고 맨날 비슷한 수준의 책만 계속 읽으면 그 책력이나 독해력이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만화책 많이 읽는다고 이 독해력이 잘하지 않는 것처럼, 어쨌든 모든 문해력 지반은 독서라는 건 아는데, 왜 강독 그리고 왜 고전이냐라는 건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전 하나가 가성비템으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에 고전을 끝내는 것이 훨씬 그 시간 대비 얻어가는 이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전 강독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3학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노인가바나 올리버 트위스트, 지금 3학년들하고 카프카의 변신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라는 어떤 편견이 있겠지만, 어떻게든 그것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독파해 나가면서 자기가 생각해보고 글 쓰고 하는 과정들을 잘 거치고 있고, 600페이지 넘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3학년들이 다 끝냈거든요.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미국 문명이나 노예제도에 대해서 3, 4학년들도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수업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독해 그리고 고전 문학의 강독 수업 자체가 독해력 기본 베이스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등 시기에 이제 제가 꼭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문학에 있어서 개념어입니다. 개념어는 생각보다 간과되기 쉬운데요. 화자, 시적 대상, 정조, 반어, 역설,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시선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이 말이 어려워요. 이 말을 우리가 일상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보면 독해가 안 되고, 어떤 시의 구절이 있어. 근데 감정이 점차 심화된다 그러면, 내가 읽을 때는 그게 감정이 심화되는 것 같고 제가 읽을 때는 감정이 안 심화되는 것 같고, 이게 뭐가 답인지 모르. 감정이 심화된다는 게 이 시에서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문학 개념어라는 렌즈를 통해 문학을 분석하는 눈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에도 용어가 있고 거기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고, 보통 이런 시 구절을 반복했을 때 감정이 심화가 된다, 요런 이제 객관식 선다가 나오는 건데, 그런 논리적 이해 관계없이 그냥 중학교 국어 내신 수준의 문제만 풀다가 모의고사를 만나면 거의 5가지의 선다를 분석하지 못하는 형태에 이르면서 국어가 가뭇없이 어려워지는 상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에 쓰는 충분한 개념어나 표현이나 그 오지선다에 나오는 문장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풀어야 돼요.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감정의 심화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텍스트의 근거를 뽑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어를 허투루 배우고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족보나 이런 것만 풀고 학원에서 주는 문제나 AI 문제만 풀다가 그냥 답맞추기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국어 성적이 형편없이 나오는 상황, 국어학원을 다녀도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고등학교가 되면 왕왕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학교 때 중요한 것은 국어 문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앞서 말한 개념어 특강은 지금도 특강을 하고 있고, 문학 개념어 특강은 계속 저희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개념어 특강 못 들어도 모의고사 국어를 하고 있는 게 온라인 수업이라고 했죠. 저희 온라인 수업이 줌 수업이고, 줌 수업에서 그 1시간 문학 용어 그리고 문학에 대한 해석 방법론 수업을 초 3, 4버전, 5, 6버전, 중 1, 2, 3 버전으로 다 나눠서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국어예요. 국어학원 따로 다니지 말고 그것을 익혀라, 모의고사 공부입니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이나 그러한 문학 개념 특강을 통해서 문학을 잡아가야 돼요.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들으면서
익숙해지고 어려운 표현이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국어 문법입니다. 국어 문법이라는 건 더하죠. 문법을 제가 말씀드린 건 중학교 국어에 8단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으로 보면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로 나오는데 화법과 작문하고 합쳐서 수능에서 총 11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문법 문제만 5개에서 6개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암기하고 완전히 이해해서 풀어서 절대 실점을 내서는 안 되는 구간이에요. 국어 문법 6, 7개를 틀린다? 그 학생 인서울을 가는 확률은 없습니다. 문법은 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문법을 시험에 나오는데도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하고 또 그것을 따로 뭐 의문의 변동법칙, 음절, 끝소리, 규칙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국어 문법에 대한 학습은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은 2-3번 반복해서 중학교 때 좀 들어놓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문법이 어떻게 나와요? 심화로 나온다는 지점이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국어 문법을 조금 챙기는 게 국어 문법이라는 게 영어 문법 같은 것과 달라요. 그 문법 아예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능에 나오는 여러 장르 있죠. 현대시, 또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서 이런 장르 맛보기를 통한 독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보고 풀이해보고 어떻게 읽는지 방법론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히 수능 국어 1등급으로 가는 필수 과정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당연히 2028년도부터는 아예 문법이 필수로 나오기 때문에 한 개라도 틀리면 인서울을 못 간다는 제가 비극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문법에서 의외로 틀리고 재수를 합니다. 슬픈 얘기지만 이제 고등 시기에는 이제 훈련할 시간이 없죠.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국어 지문을 40개에서 50개, 60개씩 만나는데 그것을 외울 건가요? 절대 아니라고했죠. 낯선 지문을 스스로 해석해 보는 것이 국어 1등급 봤는데 모의고사 잘 봤는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꼭 드릴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했던 문제집의 양보다 n회차씩 문제를 푸는 것보다 요약 독해를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다양한 패턴의 감각을 익힌다 하는데 결국엔 이 요약이라는 게 공부의 핵심은 요약인데 요약이 어려워요. 텍스트의 핵심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핵심의 어떤 이 지문은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진술이 있는데 중요한 진술과 중요하지 않은 진술이 있어요. 부차적 진술과 되게 중심적 진술이 있는데 이걸 찾아내는 게 보통 어려워요. 쓸데없는 문장들을 다 요약하거든요. 그럼 요약이 안 되죠. 그래서 부차적 진술과 또 중요한 진술을 구분해야 되고 문단 간에도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라든지 논리적 위계가 있어요. 이 문단이 있어야 그 문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그 문학의 혹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는 스토리텔링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집 양보다 요약 독해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요약하라 하면 안 하죠. 문제집 풀고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문제지 선택지에서 답의 단서만 찾다 보면 그냥 선택지를 막 고르다 보면 이게 이제 왜 맞는지 왜 틀린지 모르는 상태로 찍기가 될 거고 단변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문을 내면 급격히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금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지문을 완전히 요약해내는 훈련의 밀도를 높이는 게 지금 국어 1등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치기가 그렇게 중요하죠. 고등학교 2, 3학년 때 시간치기를 하는 거고 중고등학교 때는 모의고사 국어를 공부할 때 빠른 풀이보다는 완전 독해가 먼저입니다. 빠른 풀이로 논리적 함정에 빠져서 삐끗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빠른 풀이보다는 완전 독해를 통해서 완전히 해석하는 능력을 지금 한 개라도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이걸 시간치기 하지 말고 몇 시간이 걸려도 완전히 독해해서 완전히 맞추는 훈련이 먼저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훈련이 돼요. 이거는 정말 검증된 거예요. 계속 느리게 풀지 않아요. 이제 패턴이나 확실한 독해 방법론을 익기 때문에 자기 몸이 익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히는 과정만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이걸 하는데 이거에 뭐 방법론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어떤 뭐 제시문을 요약하는데 여러 구조도 있어. 그 구조도를 뽀갠다. 이거 제가 별로라고 말씀드린 게 구조도를 스스로 그리지 못하고 구조도를 없이 뽀갤 수 없는 지문이 훨씬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심하게 다양한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독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푸는 거.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 꼼꼼히 읽는 거 한 번에 안 그러면 2번 읽으면 시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꿀팁 하나, 이것은 대입 논술에도 해당돼요. 이것은 수능 국어 1등급과 영어 1등급을 맞는 솔직히 사탐 1등급에도 해당되겠네요. 1등급을 맞는 과정 플러스 수능 논술에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 이게 뭐냐면 한 작품을 읽고 그 작품에 대한 참고서 수준의 해설을 쓸 수 있느냐. 자, 이걸 비평쓰기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사실 고전 읽기 시간에 이걸 하는 겁니다. 화자의 일종의 뭐 정서거리, 시상정예, 구조, 표현법의 효과, 상징과 은유와 아이러니, 주제행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해석 분석하면서 작품을 중개하면서 그 용어들을 넣어가면서 해석 분석하는 일종의 소설이나 비문학 해설서를 쓰는 거. 해설서를 쓸 수 있는 아이들. 제가 이거 많이 시키거든요. 이건 설명이 때도 말씀드리는데 그런 학생들은 1등급을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서, 제가 아예 새로운 시나 아예 새로운 작품 주고 이거 해설 한번 써봐 하고 딱 주잖아요. 그럼 백지인데 거기서 쫙 써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미 아는 거예요. 분석의 틀을. 그걸로 또 정리까지 잘해요. 그렇게 되면 너는 그냥 1등급 나오겠구나 하고 필연적으로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갖춘 그 학생은 어떤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그 분석 틀을 적용해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1등급의 비율, 그것이 되느냐. 그럼 우리 아이가 그것이 안 된다? 1등급은 거의 못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이제 중요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능에서 제일 많은 모든 학생이 틀리는 게 독서 파트, 비문학 파트죠. 예외 없이 오답률이 제일 높고요. 어떤 언어와 매체, 문학보다 실점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국어 등급의 하락 원인이 독서 파트예요. 자, 독서 지문, 지문 그 파트 이름이 독서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비문학 지문 자체가 독서를 잘하는 애들이 풀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 장르 이름이 독서예요, 어머님들. 근데 독서를 안 하고 문제집을 푼다는 것도 지금 제가 답답한 게. 그래서 독서 지문의 실점 근본 원인은요, 어머님들은 어휘력이 부족해, 뭐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압축적으로 대신된 개념과 여러 문장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한 번에 재구성해서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요약힘이죠.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하나 읽으면 되게 기괴하거든요. 어렵고. 근데 전체 문단 전체에서는 앞뒤의 논리적 연계, 인과, 조건, 대립, 예시가 정확하게 있어서 그것을 즉각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두세 번 되짚어 읽다가 결국 시간이 모자른 상태로 가서 문제를 못 풀거나 틀리는. 예를 들어 문제 6개 정도 나오거든요. 지문 하나에 6개면 그냥 인서울 광탈이잖아요. 그냥 다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 하나 해석 못하면 6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 읽기에서 바로 그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어머님도 자꾸 비문학책 읽으라는데 비문학책이 아니라 문학의 총체성을 이해하는 아이들이, 문단과 문단의 해석을 이해하는 아이들이, 완역에 가까운 고전 텍스트를 읽는 아이들이 이걸 잘해요. 왜냐하면 사실 고전은 문학이지만, 고전 문학은 하나하나 문학이지만 문단별로 보면 비문학 텍스트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의 포도 5장을 읽으면 그게 그 문단 하나하나가 거의 비문학 텍스트에 준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문장 안에 여러 절의 통사 구조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읽은 학생에게는 훈련이 너무나 체화되는 거죠. 체화되지 않으면 국어는 1등급 안 나와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전 읽기는 문학 감상하는 게 아니라 압축된 문장을 읽고 그 안에 논리를 스스로 펼쳐나가는 독서 근력을 기른다 해서 독서 파트 이름이 독서인 거예요. 그 독서에서 다 틀려서 국어 등급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고전 읽기를 배치해 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1등급의 벽. 사실 구조상 1등급은 상위 4%입니다. 특히 시험의 고난도 비문학 지문을 다 맞춘 애들 변별력이 극단적으로 높고, 1등급의 벽이 높은 건 정보 습득력이 아니라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자기 힘으로 재구성하는 능력, 자기 말로 자기 눈으로 완전히 읽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을 팔아도 안 된다 하는 게 이런 비유 같아요. 뭐 논술학원도 보내고 국어학원도 보내는데 안 되는 경우에, 그거 뭐냐면 근본적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학원도 시장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본적 훈련을 안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냥 진짜 읽히잖아요. 근본적 훈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을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넣어서 늘려놓은 거예요. 그 정도의 양으로 일단 버텨나가야 결국 중3 쭉 고1까지 꽉 채우고 고2 돼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쫙쫙 오르기 시작하는 마법을 이제
할 거고 국어는 그냥 잘하는 애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국어가 잘하는 애가 되면 영어나 사실 사탐은 따라올 거고 수학, 과학은 조금 더 뒤에 그 문제 해석 능력으로 인해 그 능력이 또 신장되잖아요. 그래서 국어 잘하는 아이가 모든 걸 잘한다라는 그 말은 정설이지만 비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전 읽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고전을 익히세요. 고전을. 그리고 진짜 익히세요. 소리내서 익혀보세요.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고 설사 아이들이 국어 2등급을 받는다고 절대 낮은 성취가 아닙니다. 2등급이면요 11%예요. 전국 상위 11%.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의 격차는 뭐 4% 11%라 큰 것 같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 형성된 독서 기반의 차이에서 그 세월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값 때문에 이제 이게 국어 1등급이 어렵구나 하는 거고 그래서 YM 고전 읽기 이 모든 과정을 저희 학원 수업 로드맵에 넣어놓은 거예요. 저희는 자부합니다. 모의고사, 수능에 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수업을 설계해놨다. 교양도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도 기르지만 결국 수능에 강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의 전철을 밟아야 된다. 이게 저희의 주장이고 또 이 학생은 시기별로 단절된 이 학원 저 학원 옮기면서 내신하고 모의고사 공부 안 하고 단절된 이런 학습을 하는 대신 이 모든 전체 그 커리큘럼 저희 전체 커리큘럼 안에서 일관되게 독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것을 인내심 있게 읽는 그 태도 자체에서 시중의 문제집 풀이를 단기간에 더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독서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 국어 1등급이자 수능에 강한 아이로 만드는 길입니다. 수능 1등급, 국어 1등급 그 4% 안 되는 제자들 사실 제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만났습니다. 저를 거쳐갔고 또 그 아이들이 논술로 대학 가죠. 국어 1등급 나오면 논술로 고대, 연대 또 서성하는 그냥 갈 수 있어요. 국어 1등급 학생이면 연락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커리큘럼 속에서 우리가 국어 1등급 수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론도 좋으니 제발 다른 학원들이 읽어오는 것이 아이가 그냥 대충 읽어오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솔직히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케바케 복불복이거든요. 아이들 제대로 읽어오지 않거든요. 제대로 읽는 게 무엇이냐 소리내서 여기서 읽고 쓰는 거예요. 그것만큼 강한 제대로는 없습니다. 그 통제의 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강독을 한다는 거죠. 자, 국어 1등급 맞는 아이가 반드시 하는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